네, 10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대형 이벤트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거시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니 해도 이벤트라고 하면 미국의 대선 이슈를 안 챙겨볼 수 없는데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변수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가 추석 기간에 좀 논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아침에 또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또 빠르면 내일 또 퇴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또 병원 나와서 네, 이제 트위터에 또 올렸더라고요. 예. 자동차 타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대선 변수라는 게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장 최근에는 TV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9월 말에 이제 추석 바로 아침에는 볼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좀 난장판이었지 않습니까? 난장판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지지율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0%포인트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TV 토론회 이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머쓱한 게 TV 토론회 이전하고도 크게 변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물론 좀 또 격차는 벌어졌지만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자신이 지지 여부를 바꾸겠냐라는 것도 상당히 근소하게 아주 미미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TV 토론회 자체만 놓고 대선의 향방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TV 토론 1차 이후에 힐러리 쪽이 우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학습 효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하게 바이든의 어떤 정책을 따라가는 시장 가기에도 2016년에 대선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발 변수들이 코로나 확진도 있었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11월 3일에 대선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전 투표 내지는 우편 투표로 하겠다라는 비율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히스패닉이나 흑인 인종이 더 많긴 하지만 백인도 화이트 계열도 상당한 포지션으로 이제 비율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당선과 상관없이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10월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국내 증시에서 궁금한 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야 시장이 좀 긍정적일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상 불확실성은 변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좀 불확실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돌발 변수는 있지만 해왔던 거에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 내지는 10월이나 11월에 당선 이후에 노이즈가 사라지고 나서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테리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관세. 대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어떤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은 텍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이전의 대통령보다는 조금은 타이트해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내지는 반독점 규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IT 주도의 시장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 아니면 11월 3일의 대선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은 단순히 대통령만 뽑는 건 아니에요. 상원에 34석이 교체되어야 되고 민주당 하원은 100% 교체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수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화당이 현재는 53석이고 민주당이 47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경합 지역에서 3군데는 가져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 50대 50이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대 50으로 민주당이 이제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상원, 하원까지 다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루 웨이브가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해서 아까
뭐 텍스라든지 규제를 시장은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죠. 네. 누군가 확실하게 뭐 될 것 같다라면 차라리 좀 불확실성이 덜할 그렇죠. 텐데 일단 시장은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장 싫어한다라는 정도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국내로 오겠습니다. 네.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9월 끝나면 실적 추정치가 계속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이익이든 시가총액이든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반등 국면에 나오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오늘 내일 아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일자를 공시할 텐데 저희들은 이번 주 후반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내놓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최근 2주 동안에 나온 이제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개 이상이 거의 11조 원 이상을 좀 소위 말해서 부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9월까지만 하더라도 10조 언더였었던 내지는 9조 중반에 머물렀었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뭐 거의 2조 원 이상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근거가 있는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발표할 거는 같아요. 예. 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그러면 어닝이 따라오느냐. 물론 아침에 보면 현대차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미국 내 판매도 워낙 좋기 때문에 자동차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 올라선 기업 전체적인 뭐랄까 시장이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한 3%가량 올랐는데 아직도 연초 대비한 이익보다는 한 10% 정도 안 올라, 그러니까 언더된 상황이라서 기대만 높았지 이익이 쫓아올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내일 모레 7일 정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해가 지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오느냐 여부를 놓고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혹시 이익 조정 시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섹터를 조금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금융주. 근데 금융주는 이제 증권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증권주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또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용대출, 주담대,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내지는 이자를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좀 규제를, 그러니까 증권사가 너무 높게 가져간다라는 규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신용대출과 관련된 마진은 또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물론 이제 증권주가 워낙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워낙 좋고 거래대 규모이 많다 보니까 증권주가 금융주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이긴 하겠지만 기존에 왔었던 그 트렌드보다는 여전히 조금은 규제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이 이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는 오케이. 그럼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IT, 반도체,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워낙 실적은 좋았지만 그 스팟 가격이나 디램 가격들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업황이 돌아간다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서프라이즈를 타고 좀 더 비중을 확대해야지라는 고민은 되는데 증권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거기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오는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정도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빼면 나머지 거의 모든 섹터들은 다 지금 이익이 오히려 더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쩌면 그 높아진 주가보다는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변동성은 개별 종목별로 삼전이 버티면서 시장은 오히려 잘 안 빠진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지 않을까 10월에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춘 전략적인 힌트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건 10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또 체크해 주신다면요. 뭐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을 앞둔 10월이라는 부분이고 근데 그 10월에는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거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면서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잘 나오지만 가장 좋게 보고 가장 좋게 나오는 삼성전자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2, 3주 동안에는 삼성전자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선은 아직 뭐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지금의 지수 레벨은 내년의 명목 GDP까지 땡겨온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기 위해서는 11월이나 12월에 미국의 대선 결과도 봐야 되고 수출이 정말 올라가는지를 또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재미있는 장은 아닐 것 같다. 시장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면서 어떠한 악재도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장보다는 그냥 지수 자체가 지금은 뭐 한 2200 레벨에서 조금은 좀 소위 말해서 비추세 내지는 좀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 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질 때 좀 캐시를 확보하는 전략도 그러면 캐시 확보하고 11월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재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변동성 장세를 예고해 주셨네요. 10월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그에 따른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했고요. 출발 마케돈 2부도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